네, 프리미엄 VVIP 게시판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. 네, 지금 코람데오 아가씨가 주셨는데요. 에스텍파마 23,500원에 매수하셨고 30% 보유하고 계십니다.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. 네, 에스텍파마 오늘장에서 3.39% 상승하면서 24,400원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. 네, 지금 살짝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. 네, 에스텍파마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? 네. 에스텍파마는 제가 볼 때는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. 네. 일단 여기는 이제 뭐 하나의 꿈이 있는 이제 비보존이라는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. 이제 투자 회사가 있죠. 정확히는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. 거기서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제조한다는 이유로 지금 뭐 그게 이제 좀 있으면 뭐 미국에서 임상 이상 중인데 뭐 삼상이 되고 뭐 이제 시장이 발표를 할 거다, 뭐 라이센스 아웃을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있었는데. 그래서 7월 달에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받고 다시 좀 바닥을 잡고 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, 최근에 이제 그 얘기가 더 나왔죠. 정부가 이제 선정이 됐다라고 해서, 이제 비보존을 지금 정부에서 좀 밀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, 제가 볼 때는 에스텍파마도 나쁘지 않다. 뭐 더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한국항공우주도 네, 지금 진단이 들어오고 있는데요. CMH4959님이 증권통으로 남겨주셨습니다. 9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. 20% 지금 가지고 계신데요. 오늘장에서 0.38% 밀리면서 77,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.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. 이 종목 오늘 소식도 나왔어요. 이슈가 있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죠? 일단은 한국항공우주나 뭐 방산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항공 관련된 것들, 아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 계속 있다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결국에는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KTX KPX인가 이제 뭐 신항공기 사업이 좀 약간 미뤄지면서 미국에서 지금 협조를 안 해주면서 그런 것들이 때문에 조금 우려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차피 그 플랜은 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나중에 결국에는 뭐 또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이건 일시적인 악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지금 계속 견조하게 수출이나 이런 거 해외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9만 원에 사서 물리셨다라고 하면 좀 기다리시면 뭐 충분히 9만 원대까지 돌아오지 않겠나. 오히려 저는 좀 이건 좀 길게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. 앞으로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결국에는 군비를 확장하고 있고 점점 이제 그 군비를 확장하면서 많은 항공기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투기 수요가 있고 뭐 연습기라든지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이 좀 더 유망하다라고 지금 보는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제가 볼 때는 뭐 손절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들고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. 네.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쪽이 좋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.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. 부자 되는 법 님이 남겨주셨는데요. 일진 머티리얼즈 30% 보유하고 계시고 8,7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. 오늘장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3.93% 밀리면서 8,31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. 네, 이분도 살짝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봐야죠? 8,700원에 사시면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네. 결국에는 지금 이게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결국엔 전기차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목을 좀 받아서 좀 올라갔다 바닥에서 조금 올렸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전기차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 국내는 아직까지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하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국내가 생산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일진 머티리얼즈는 좀 더 강하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근데 단기적으로 어차피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약간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기차 관련해서 접근하실 때는 지금 당장 좀 실적이 나거나 좀 올라갈 수 있는 회사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쪽으로 뭐 좀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단기적으로 조금 들어 올릴 때 뭐 수급이 좀 더 들어올 때 매도하셔도 괜찮겠고요. 좀 길게 보신다면 내년까지 보신다면 사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내년에는 또 전기차가 또 한번 개화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괜찮은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한번 조정을 좀
뭐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뭐 6,000원에서 안 쉬고 9,000원까지 갔다 온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증권통에서 꿈나무 개미님이 남겨주셨는데요. 삼성전기 67,700원에 매수하셨고 30% 비중 두고 계십니다. 삼성전기 종목 진단 바랍니다. 라고 남겨주셨네요. 네, 오늘장 삼성전기 0.89% 상승을 하면서 68,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.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. 이거 계속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이거를 삼성전기 67,700원이면 약간 뭐 수익 구간이신 것 같은데, 그죠? 예, 네. 68,200원에 마감을 했는데, 제가 볼 때 조금 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. 결국에는 한 전고점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기도 결국엔 구조조정을 다 끝내고 이제 돈이 되는 일만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생각보다 지금 삼성전자의 휴대폰들이 뭐 물론 MS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 꾸준히 좀 판매가 되고 있고, 그다음에 또 새로운 또 기기에 대한 뭐 S7에 대한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다. 뭐 그리고 삼성전기가 제일 잘 만드는 MLCC라는 부품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기가 좀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부품 업체가 될 수 있지 않나,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 8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재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. 1070님이 문자 주셨는데요. 효성 ITX 19,500원에 매수하셨고 20% 비중 두고 계십니다. 손절해야 할까요? 진단 부탁드립니다. 라고 남겨주셨는데 효성 ITX 오늘장에선 2% 정도 빠지면서 16,7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. 네, 지금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셔서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일단은 효성 ITX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결국에 사물인터넷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물인터넷 자체가 이제 좋아질 때, 그 뉴스가 나왔을 때 한번 크게 시세를 줬다가 결국엔 2만 원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밀리는, 그때 한번 사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시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좀 빨리 오지 않겠나. 그래서 뭐 기다리면 그 자리까지는 오겠는데 좀 지루하게 기다리실 수도 있다. 뭐 시기는 사실은 뭐 저희 뭐 하나님도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. 그런데 하지만 결국에는 시대는 뭐 사물 인터넷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, 또 효성 ITX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에 대한 포부를 뭐 한 3년 전에도 크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뭐 그 기다리시면 2만 원 이상은 한 번은 또 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, 아직까지 그걸로 실적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뭐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,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철이 엄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. CTC 바이오 17,500원에 매수하셨고 25% 비중 두고 계십니다. 네, 오늘장에서 CTC 바이오 2.9% 밀리면서 16,7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. 네, 역시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. 이 종목 최근 들어서 좀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. 이 종목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? CTC 바이오는 어차피 지금 뭐 그 실적으로 약간 접근해야 되는 그런 뭐 제약주 비슷하게 지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네. 지금 결국에는 CTC 바이오 지금 신제품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실적으로 보면 한 4분기에서 한 1분기 정도에 보통 3개월에서 한 6개월은 지나봐야 좀 아는 상황인데,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손절하는 구간은 아니고 좀 더 들고 가시다 보면 한번 크게 들어줄 자리가 한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. 네,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. 지금 7372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. 대한항공 31,8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. 20%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.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했는데요. 매도 타이밍을 지금 잡고 계신 것 같으세요. 지금 거의 매수 가격인데 매도를 하신다고. 그렇죠? 네.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, 이 종목? 일단은 지금 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좀 좋다라고 보는데, 결국엔 지금 저가 항공들이 자꾸 이제 덤비다 보니까 이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진에어라는 저가 항공을 갖고 있습니다.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뭐 그 아시아나가 또 저가 항공을 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고,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반대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지금 항공 업황 자체는 지금 여객 수요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. 좋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화물 수요에 문제가 있습니다. 결국엔 뭐 수익 중에서 화물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확 돌지 않으면 사실은 좀 대한항공이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
한동안은 기름값에 유가에 좀 많이 민감하게 움직이다가 뭐 최근에는 뭐 유가가 거의 이제 40불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막 반응을 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조금 뭐 여유롭게 들고 계시면 제가 볼 때는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빠지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한 4만 원 정도 반등 한번 나올 때 한번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. 네, 다음 종목은 꾼루님이 남겨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종목 좀 부탁합니다. 라고 해주셨는데요. HLB 매수가 21,000원, 20% 비중 두고 계십니다. HLB 오늘장에서 7.26% 떨어져서 23,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. 네, 이거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. 오늘장에서 좀 하락을 했어요. 이 종목은 조금 매도를 하시는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네,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HLB는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결국엔 지금 뭐 자회사 상장권도 뭐 열려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표이사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. 결국엔 이제 바이오 업체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. 옛날 구명보트 이런 거 만들던 회사였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업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바이오에 집중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인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했던 회사도 결국엔 그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이슈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HLB가 생각보다 펀드나 이런 기관에서 많이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HLB 좀 더 뭐 오히려 빠지면 좀 더 사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네. 마지막으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. 증권통에서 남겨주셨는데요. 포토73님이 남겨주셨습니다. 제노포커스 23,000원에 매수하셨고 30% 비중 두고 계십니다. 제노포커스 종목 진단 바랍니다. 라고 남겨주셨네요. 네, 제노포커스 오늘장 4.64% 떨어진 21,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. 네, 이분도 역시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. 네, 이 종목은 그럼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.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. 여러 가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주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매물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. 예,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좀 기다려도 뭐 기술적인 반등은 한번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기다리시면 뭐 충분히 제자리 한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때 가서 고민하셔도 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희 차장님의 투자 전략 들어볼 텐데요. 차장님 오늘도 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 네.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죠?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는 그런 그러니까 결국 그날에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면 주식을 투자하기 참 많이 어렵죠. 이제 결국에는 시장을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매일 보다 보면 굉장히 그쪽에 뭐 빠지다 보면 많이 빠진 것 같고 뭐 오를 때 보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고 하지만 길게 보면 사실은 또 큰 흐름이 있다라는 부분 잊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전략을 좀 쓰면서 결국엔 지금 10월 말인데 이제 11월, 12월 뭐 이런 이제 뭐 3분기 실적이 거의 다 이제 발표가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중순이면 이제 모든 기업들이 거의 다 발표를 할 텐데 16년을 좀 대비하는 4분기와 이제 1분기에 좀 좋아질 수 있는 회사들을 찾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겠나. 지금 최근에 뭐 장이 뭐 여러 가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었고 단기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기존의 주도주들은 좀 쉬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그래서 16년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발굴할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16년에 스타트하거나 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군들, 업종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, 이 시간은. 그래서 지금 전기차 관련된 거를 제가 한 3, 4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쪽도 이제는 스타트하는 업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석유 계열의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전기 쪽으로 예전부터 얘기는 나왔지만 상업화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업화가 잘 안 됐는데 비용적인 문제도 있었죠.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. 뭐 10월 달에 있는 중국의 오중전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결국에는 뭐 저공해 관련된 것들, 뭐 공해 감소 관련된 것들 얘기 나오면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전기차에게 강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다라는 상황들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그 외 12월 달에는 또 프랑스 파리에서 또 환경 관련된 이제 회의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. 뭐 21차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에서 결국에는 뭐 이산화탄소 감축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 결국에는 뭐 자동차는 전기차 쪽으로 자꾸 드라이브가 걸릴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자꾸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. 그래서 좀 롱텀으로 지금 단순히
모멘텀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뭐 고점에서 물리시고 이러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여기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.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반등하고 좀 쉬고 있는, 상승하고 좀 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것들 조정받았을 때 또 한번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PN솔루션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이런 LG전자, 이노텍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뭐 좀 계속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리고 결국에 또 하나 이제 IT 쪽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듀얼 카메라 관련주들은 여전히 또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. 결국엔 핸드셋이 좋아질 수 있는,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사항은 카메라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죄송합니다. 그래서 LG전자나 뭐 파트론, 옵트론텍, 뭐 동훈아나텍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지금 조정받을 때 좀 매수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네, 중장기적으로 좀 내년을 바라보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. 네, 이건희 차장님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. 네,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장 마감 후 지금 실적 발표가 된 종목들이 있는데요. 오늘 LG디스플레이 3분기 영업이익이 3,3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전년 대비 한 30% 감소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. LG상사가 3분기 영업이익 299억 원, 전년 대비 14.4% 감소했습니다. KB금융도 3분기 당기순이익 4,071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분기 대비 20% 증가했습니다.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는데요. 이 종목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.